해석학2 6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해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리만 적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파티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파티션이 나와 있는 이 7.2절부터 다시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만 적분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가정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개인 함수만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유개인 함수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의역이 항상 이런 유개인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개이고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수와 이제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이라고 부르는 이 파티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정의역에 있는 점들을 정의역을 잘게 쪼갠 겁니다. 얘를 n개의 점들로 쪼개는데 굳이 등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등분을 하지는 않고 그냥 n개의 점으로 나타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A, B 이런 닫힌 유개인 닫힌 구간을 쪼개는데 양끝점 A, B를 포함하고 여기 안에 이런 n-1개의 점을 더 찍어서 n개의 어떤 선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의역을 잘 나누고,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굳이 그려보면은 양끝점 A, B가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점을 뭐 x0, 마지막에 있는 점을 xn이라고 나타내고, 여기에 x1부터 xn-1을 이렇게 찍는 건데, 뭐 굳이 등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 fx의 인피멈과 수프리멈을 각각 이 스몰 mk와 라지 mk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스몰 mk와 라지 mk를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어떤 이 곡선 아래의 넓이 y는 fx라고 하는 어떤 이 곡선이 있을 때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구간을 이렇게 쪼개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각각의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가로 길이가 될 거고, 우리가 세로 길이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세로 길이를 어쨌든 이런 함수 값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함수 값을 나타낼 때 수프리멈, 그러니까 제일 큰 거를 라지 mk, 제일 작은 거를 스몰 mk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냥 최대 최소 뭐 맥시멈 미니멈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사실 맥시멈 미니멈이 이제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fx가 6개면은 우리가 이 닫힌 구간에서 유개인 닫힌 구간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fx가 연속이란 말은 없으니까 이제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과 수프리멈이 잘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인피멈과 수프리멈을 이용하면은 걔는 이제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인피멈, 수프리멈으로 좀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맥시멈, 미니멈을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로어썸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하합이라고 부르는데, 하합은 이런 식으로 어떤 분할이 p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분할 p가 주어지면은 어쨌든 가로의 길이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의 a, b를 이렇게 n개의 n-1개의 점을 찍어서 이제 n개의 선분으로 쪼개는 이제 그런 분할을 생각을 하면,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하합을 항상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소구간 xk-1xk에 대해서 뭐 함수가 뭐 이렇게 뭐 생겨 있으면 하합, 로어썸이라고 부르는 이 LFP라고 쓰는 거는 제일 낮은 거를 생각을 해서 넓이를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를 우리가 로어썸이라고 부르고, 하합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비슷하게 어퍼썸, 상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비슷하게 이제 스몰 mk 대신에 라지 mk를 넣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어떤 뭐 소구간, 이제 각각의 소구간들이 생길 텐데, 분할을 함으로써 이런 소구간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런
뭐 여기가 mk가 되겠죠. 라지 mk,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을 생각을 하고 그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값을 생각을 하고 그거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의 넓이들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어퍼썸이 이제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때 뭐 고정된 파티션에 대해서 또 고정된 분할에 대해서 항상 어퍼썸이 큽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라지 mk가 항상 스몰 mk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xk 빼기 xk-1은 항상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부등식을 생각을 할 때 부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어퍼썸은 항상 로어썸보다 큽니다. 언제? 분할을 하나 고정시키고 나면, 분할 p를 고정시키고 나면 어퍼썸이 항상 로어썸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의로부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뭐를 정의를 하냐면 어떤 분할 q가 분할 p의 리파인먼트다. 그러니까 리파인이라는 게 뭔가 좀 더 정제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갠 거죠. 그러니까 q는 p를 더 잘게 쪼갠 거.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q가 p에 있는 점들을 모두 다 포함한 거. 그러니까 q가 더 잘게 쪼갠 거죠, 그렇죠? 왜냐면 p라는 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세 개의 점을 찍어서 만들어놨다. 그럼 q는 적어도 얘네 점들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얘네 점들을 뭐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뭐 양끝점 당연히 포함할 거고 요 p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점들 다 포함하고 추가로 몇 개가 더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잘게 쪼갠 거를 리파인먼트라고 부르고 뭐 정의를 하는 거는 뭐 원래 있었던 분할 p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렘마 7.2.3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q가 더 잘게 쪼개져서 더 작은 느낌이긴 한데 점으로만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까 q에 있는 점들이 훨씬 많겠죠. 더 잘게 쪼갰으니까 더 많은 점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기호로는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렘마 7.2.3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분할 p가 주어져 있고 이제 그거의 리파인먼트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내를 생각을 해주면 잘게 쪼갰을 때 하합은 더 커지고 상합은 더 작아집니다. 뭐 예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수식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말로 한번 적어보면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하합은 커지고 상합은 줄어듭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면 상합 먼저 얘기를 해보면 상합은 얘를 이제 큰 쪽에서부터 좀 근사를 시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큰 쪽에서 근사를 시키고 있으니까 더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이제 원래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곡선의 넓이랑 가까워질 테니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상합은 줄어들 거고 하합은 이제 되게 안쪽부터 채워 나가는 거니까 더 안쪽을 잘 채우겠죠.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안쪽을 더 잘 채우니까 하합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보면 사실 뭐 상합인 경우만 생각을 해도 어퍼썸인 것만 생각을 해도 뭐 로어썸인 경우에는 똑같이 증명을 해주면 되니까 상합에 대해서만 먼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p라는 분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를 뭐 x0, x1 해서 xn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p라는 원래 갖고 있었던 분할에다가 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든 그래서 xk-1이라고 하는 xk-1, xk라고 하는 이런 분할에
이런 구간에 점 z를 추가하는 이런 소분화 이런 리파인먼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xk-1이 여기 있었고 xk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z를 하나 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합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럼 하합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LFP는 K는 1부터 N까지 MK의 XK 빼기 XK-1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요 각각의 항들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K를 얘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했으니까 쪼개서 생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MK의 Z에서 XK-1을 뺀 거.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하합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구간이 이제 새로 더 쪼개졌죠, 그렇죠? 여기랑 여기가 더 쪼개졌으니까 요 구간에서 제일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뭐 MK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어떤 fx의 인피멈인데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z에서 뭐 xk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제일 작은 거, 작은 값.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또 다른 구간, 이제 요 구간에서 제일 작은 거, 작은 값을 생각을 해주면 걔는 뭐 다르겠죠. 그래서 MK 뭐 2 프라임이라고 써보면 얘는 x가 뭐 xk-1부터 z까지 해서 제일 작은 값으로 골라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MK죠. MK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였죠. 그러니까 뭐 xk-1에서 xk까지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 작은 값이고, 그 다음에 MK 프라임과 뭐 MK2 프라임 얘네들은 어떤 일부분이죠. 그렇죠? 이 전체 말고 이거의 어떤 부분 집합에 들어가 있는 일부에서 제일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은 MK랑 MK 프라임과 MK2 프라임 얘네들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제일 더 작을까요?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랑 일부분에서 제일 작은 값을 비교해보면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 가장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MK가 MK 프라임보다 작고 MK가 MK2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일부분에서 더 작은 값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은 얘인데 얘를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거는 어쨌든 얘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전체에서 제일 작은 게 제일 작겠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뭐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얘는 진짜 최소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부분에서 어떤 뭐 일부에서 제일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극소값 정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최소값이 극소값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MK는 MK 프라임보다도 작고 또 MK2 프라임보다도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찾은 요 부등식에서 더 한 줄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뭘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MK, XK 빼기 XK-1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갰는데 각각을 살펴보니까 MK는 MK 프라임보다 작고 얘는 MK2 프라임보다도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쪼갰으니까 이제 얘네로 우리가 LFQ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LFQ가 되고 얘네들을 왼쪽에 있는 거를 다 더해주면은 LFP가 되니까, 그래서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점을 추가하면은 추가할수록 하합은 더 커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합에 대해서도, 어퍼썸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라지 MK로 바꿔서 XK 빼기 XK 마이너스 얘를 잘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MK의 XK 빼기 Z, MK의 Z 빼기 XK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주는데, 전체에서의 최대값이랑 일부에서의 최대값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이제 부등식이 반대로 써지겠죠. MK 프라임 얘가 될 거니까, 뭐 MK 프라임은 뭐 수프리멈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x가 뭐 xk 마이너스 z에서 xk까지, mk 모토 프라임은 수프리멈의 z가 뭐 xk 마이너스 1에서 x가 z까지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그래서 상합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하합은 커지고 상합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파티션의 또 다른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P1, P2라고 하는 임의의 파티션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는 P1, P2가 뭐 서로 뭐 어떤 게 다른 하나를 뭐 리파인하는 뭐 이제 이런 상황도 아니고, 임의의 두 파티션을 갖고 왔을 때 항상 하합이 상합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파티션을 가지고 와도 상합이 무조건 더 큽니다. 하합이 상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얘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파인을 알았으니까 Q라고 하는 거를 P1과 P2를 합집합한 걸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Q는 뭐 예를 들어서 P1이 이렇게 가운데 2등분한 거고, P3가 이렇게 3등분한 거다. 얘는 뭐 2등분, 3등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Q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합친 거니까 다 포함하는 거. 양끝점 있고 이제 2등분한 것도 있고 이렇게 3등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Q는 P1의 리파인먼트이고 P2의 리파인먼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커먼 리파인먼트, 뭐 공통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Q는 P1의 리파인이면서도 P2의 리파인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P1이 Q에도 들어갈 거고 P2가 Q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LFP1을 생각해주면 얘는 리파인한 거, Q 입장에서 보면은 Q는 P1의 리파인먼트니까 더 커지죠. 그래서 Q가 P1의 리파인먼트. 그 다음에 LFQ는 하합이고 얘는 상합보다 항상 작습니다. 얘는 뭐 정의로부터 어떤 같은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썸이 항상 더 큰 거는 정의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P2 입장에서 보면은 Q는 P2의 리파인먼트니까 상합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얘는 또 Q가 P2의 리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의의 파티션을 가지고 왔을 때 하합이 항상 상합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적분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적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적분을 좀 잘 근사시키기 위해서 이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구간을 쪼개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의 뭐 제일 작은 쪽, 높이를 제일 작은 걸로 택했을 때 하합, 제일 큰 걸로 택했을 때 상합,
그래서 뭐 상합과 하합의 뭐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적분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파티션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상합은 점점 작아지고 하합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게 쪼갤수록 하합은 어쨌든 상합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합은 잘게 쪼갤수록 점점 커지고 상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하합은 점점 커지고 상합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뭐 수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AN이 BN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데 AN은 점점 커지고 있고 BN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데 다른 하나를 이제 못 넘어서면은 얘네들은 점점 쪼개면 쪼갤수록 어디선가 만나겠죠, 그렇죠?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만나는 점을 이제 적분값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아마 여러분들이 뭐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적분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곡선의 넓이를 근사하는 데 있어서 안쪽부터 채워나가냐 바깥쪽부터 채워나가냐, 근데 결국은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곡선의 넓이랑 같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있는데 이 좀 구부려서 쓴 P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이 구간 A, B의 파티션들의 가능한 집합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 파티션들이 나는 뭐 n개로 등분한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2등분한 거를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10개로 등분한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등분 안 하고 그냥 뭐 임의대로 마음대로 뭐 7개로 자른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파티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파티션들을 전부 다 모은 어떤 뭐 모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 뭐 구부려 쓴 P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퍼 인테그랄이라는 거 상적분이라고 부르는데, 아까는 상합이었고 그거는 진짜로 서메이션에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하는 거니까 상합이었고, 얘는 상적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파티션 하나를 이제 정했을 때 이제 그거의 어퍼썸들 상합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그것들 중에서 인피멈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피멈은 항상 존재해요. 왜냐하면 얘는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상합은 파티션을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줄어들고 있고, 얘는 로어 바운드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이 구간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가 유개인 함수니까, 뭐 그리고 유개인 함수니까 당연히 로어 바운드가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하합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해주면은 그 하합은 모든 어퍼썸들의 로어 바운드가 될 거니까, 로어 바운드가 있으니까 인피멈이 항상 존재해요. 비슷하게 로어 인테그랄은 우리가 하적분이라고 부르고, 얘는 하합이 증가하고 어퍼 바운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수프리멈입니다. 수프리멈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 상합의 인피멈, 그러니까 상합이니까 뭔가 더 큰 거여서 수프리멈을 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상합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피멈을 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합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피멈을 생각을 해서 걔를 상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로어 인테그랄 하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하합이어서 왠지 작은 거니까 미니멈이나 뭐 인피멈 같은 거를 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합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프리멈을 생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상적분, 하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렘마 7.2.6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아무 유개인 함수를 가지고 와도 상적분이 항상 하적분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그럴 듯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아무 뭐 그 파티션이나 가지고 와도 상합이 하합보다 더 컸으니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뭐 책을 보면은 뭐 연속 문제 7.2.1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연속 문제 7.2.1을 보면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뭐 f가 뭐 이런 똑같은 조건에서 a, b에서 정의된 어떤 유개인 함수일 때 p가 어떤 a, b의 뭐 임의의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임의의 파티션일 때 uf가 항상 f, p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상적분은 임의의 파티션을 생각을 했을 때 하합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증명을 해보면 만약에 이거 부정을 해보면 뭐 규류법을 쓰는 거죠. 만약 uf가 항상 lf, p 이 하합보다 작았으면 근데 얘는 뭐로 정의가 된 거냐면 어쨌든 인피멈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뭐 이게 똑같은 p를 쓰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임의의 파티션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합들의 인피멈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파티션이 존재해서 이런 게 성립을 했으면 이 상적분이 이런 어떤 파티션에 대해서 하합보다 항상 작았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얘가 인피멈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어떤 Q1이 잘 존재해서 뭐 똑같은 Q를 쓰기 그러니까 뭐 Q1이 잘 존재해서 파티션이 존재해서 UF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큰 어떤 파티션이 존재하는데 얘가 요 사이에 들어가게끔 하는 파티션이 항상 존재하죠. 왜냐면 얘네 둘 사이가 이 스트릭트한 부등호니까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어서 걔를 만들어내는 어떤 Q1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모순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상합이 하합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방금 렘마 7.2.4에서 보인 거에 따르면 모순이죠, 그렇죠? 렘마 7.2.4에서는 우리가 뭘 보였냐면 임의의 파티션 두 개를 가지고 와도 하합이 항상 상합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렘마 7.2.4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항상 상적분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거를 다시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상적분이 항상 하적분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얘도 또 귀류법을 써보면 하적분이 상적분보다 이제 스트릭트하게 작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LF가 UFP보다 왜냐면 UF가 이 상적분이라는 게 뭐지 여기서는 P를 써면 되겠죠. 어떤 이 상합의 인피멈으로 정의를 하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 P가 어떤 분할 P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가 인피멈이니까
얘보다 큰 뭔가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인피멈이 제일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이런 파티션 P는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인 거에 모순이니까 LFP가 UF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아질 수가 없어서 상적분이 항상 이 하적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상적분과 하적분의 성질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계속 원했었던 이 리만 인테그러빌리티, 이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항상 어떤 유괴인 함수를 생각을 해주고, 정의역은 항상 이 a, b라는 이 닫힌 유괴인 구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리만 인테그러블하다. 그래서 뭐 가끔은 뭐 어떤 책에서는 이제 리만이라는 말을 빼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리만이라는 말을 꼭 써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을 때, 그러니까 상합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하합은 점점, 상합과 하합이, 상합은 점점 줄어들고 하합은 점점 커지니까 어디선가 만날 텐데, 이 만나면 우리가 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안 만날 수도 있죠. 왜냐면 어떤 뭐 중간에 벽 같은 게 있어서 상합은 점점 줄어드는데 얘를 못 넘고 하합은 점점 커지는데 이제 어디선가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는 경우,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적분으로 a에서 b까지 적분한 게 뭐야, 함수 f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은 얘는 이제 상적분이나 하적분이랑 같은, 근데 값이 같으니까 이제 그거로 정의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 자체는 뭐 굉장히 좀 잘 정의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이랑 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적분이랑 잘 들어맞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상합은 위에서 채워나가는 거는 위에서 어떤 이 함수 아래, 그래프 아래 넓이를 잘 근사하고, 하합은 안쪽에서, 작은 쪽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건데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얘네가 같아질 거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배웠으니까 정의란 동치인 좀 쉬운 명제, 잘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매번 뭐 상적분, 하적분을 계산해서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가 이 리만 적분의 크리테리언, 얘네들을 판별해주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유괴인 함수 f가 이 닫힌 구간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파티션이 딱 하나만 존재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파티션이 존재하는 것을 보이면 되냐면,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이 파티션이 하나만 존재하면은,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은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써먹을 명제는 이쪽 방향 명제를 잘 써먹겠죠, 그렇죠? 왜냐면 보통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언제 리만 적분 가능하냐라는 거니까,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어떤 파티션 P 엡실론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이 파티션 P 엡실론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파티션,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뭐 컨스트럭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리만 적분 가능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볼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하는 질문은 일단 함수 f가 뭐 구간 당연히 주어져 있을 거고 뭐 6개인 함수 f가 해서 뭐 리만 적분 가능하냐 물어보면은 결국은 요 파티션을 잘 컨스트럭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도 한번 살펴보면 한쪽 방향은 쉽습니다. 만약에 이런 파티션이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UF P 엡실론 마이너스 LP P 엡실론이 엡실론보다 작은 파티션이 존재했으면 파티션 P 엡실론이 존재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항상 요 상적분은 이 파티션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인피멈이니까 항상 제일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얘는 LF는 이 하적분은 하합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수프리멈이니까. 그러면은 UF랑 마이너스 LF 뺀 거를 생각해주면 얘는 항상 얘보다 작아요. 근데 얘가 엡실론보다 작죠. 그러니까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그리고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양수인데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걔네 둘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UF와 LF가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얘기고 이제 반대 방향을 얘기를 해보면 리만 적분 가능하면 이런 P 엡실론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이런 어떤 파티션을 잘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어떤 파티션을 찾아줄 거냐면 UF 입장에서 보면 UF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피멈이니까 어떤 뭐 임의의 파티션들을 가지고 와도 인피멈이니까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냐면 UF P1 UF 더하기 뭐 엡실론을 만족하는 파티션 P1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막 파티션이나 막 이런 얘기로 써 있지만 어떤 수열의 인피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많이 다뤘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제 부등호 이거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만족하는 파티션 P1이 항상 존재하고 그럼 비슷하게 LF는 하적분은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한 거니까 얘도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엡실론을 더해주면은 LF를 만족하는 요런 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제 반대쪽으로 쓰는 게 더 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파티션 P2가 존재합니다. 이제 요게 잘 또로 이게 바로바로 잘 안 되면은 처음에 인피멈 수프리멈 배울 때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걸로 해서 배웠었던 겁니다. 아니면은 인피멈에다가 뭘 하나 더 하면 이제 더 이상 인피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게 존재하는 거고 얘도 수프리멈에서 뭐 조금 빼면은 이제 수프리멈이 안 되니까 이제 걔보다 큰 뭔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P1, P2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 P1, P2에 대해서 얘는 이제 엡실론에 의존하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P 엡실론을 P1과 P2의 리파인먼트를 생각을 해요. 커먼 리파인먼트를 생각을 해주면 그러니까 요 P 엡실론에 대해서 상합과 하합을 빼보면 커먼 리파인먼트를 하면 더 잘게 쪼갰으니까 상합은 더 커지고 하합은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거를 빼니까 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
근데 우리가 방금 보였었던 게 뭐냐면 UF P1에 대한 거는 UF 더하기 에프실론보다 작고 LF P2에 대해서는 얘가 LF 빼기 에프실론보다 작아요. 그래서 UF 빼기 LF 더하기 이 에프실론인데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함수 F는 리만 인테그러블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UF랑 LF는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에프실론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파티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명제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제로 많이 만나볼 애가 어떤 함수가 되게 이상한 함수가 주어지고 걔가 리만 인테그러블 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리만 인테그러블 가능하면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파티션을 잘 잡아주면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파티션을 잡아도 UF와 LF의 차이가 항상 뭐보다 크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F가 연속이면은 항상 인테그러블 하대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 명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적분동을 항상 연속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연속함수만큼은 인테그러블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F는 연속이니까 바운드가 되겠죠. 어떤 닫힌 6개인 구간 이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니까 F는 6개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해요. 균등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등 연속이니까 뭐 6개니까 우리가 뭐 F가 뭐 적당히 라지 M 절대값 F가 라지 M보다 작거나 같다 뭐 요거를 생각을 하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니까 우리가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해서 X랑 Y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fy의 차이가 에프실론보다 작다. 요거를 이런 델타를 항상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파티션 P를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어떤 파티션을 생각을 할 거냐면 뭐 얘 파티션을 생각을 해주면은 뭐 P가 x0, x1 해서 xn까지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소구간 우리가 소구간을 뭐 길이를 델타 xk라고 해주면 얘네가 전부 다 델타보다 작은 거. 그래서 각각의 구간의 길이를 내가 뭐 굉장히 작게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잘게 쪼개주면 되겠죠. 근데 얼마나 잘게 쪼갠 거냐면 델타보다 작게. 여기서의 델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델타랑 똑같은 델타죠. 이렇게 쪼개놔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작은 구간 xk-xk-1에서 xk까지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상합과 하합이 잘 뭐 작다. 어떤 파티션을 잡아서 우리의 목표는 하합과 상합의 차이가 에프실론보다 작다. 이제 요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합 하합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생각을 할 텐데 연속함수니까 여기가 mk이고 그럼 mk를 만들어내는 어떤 값이 존재할 거고 마찬가지로 인피멈 이 미니멈을 만들어내는 값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mk는 뭐 fzk이고 스몰 mk는 fyK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뭘 얘기를 했었냐면 이 mk와 mk의 차이가 fzk 빼기 fyk인데 마침은 아니고 뭐 zk와 yk의 길이가 yk에서 zk를 뺀 게 델타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델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엡실론보다 작죠. 그러면 다 됐죠. uf, p와 lf, p의 차이는 이런 1부터 n까지 함수 값들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뭐 얘는 우리가 아까 델타 xk라고 썼었고 어쨌든, 근데 mk 빼기 라지 mk 빼기 스몰 mk는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엡실론 바깥으로 나가고 k는 1부터 n까지 xk-1이 되는데, 얘는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쨌든 엡실론의 상수배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요 파티션 P를 찾았죠. 그래서 자세히 쓰면 in P를 찾아라. 근데 이 P를 어떻게 찾았냐면, 구간의 길이가 이제 각각의 소구간의 길이가 델타보다 작은 애로 잡기만 하면 이제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7.2절에 나와 있는 이 리만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7.3절에 있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게 연속 함수는 잘 적분이 된다. 이제 그럼 더 이상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죠. 이제 문제는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들은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